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도요. 역시 안타깝게도 손혜원 의원님은 예산 소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안타깝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이번 주 뭡니까? 신남방 정책. 신남방. 네. 남방. 남쪽. 그렇습니다. 남쪽이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저도 옆에서 있으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정청래 키워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작년 9월 정도? 작년 9월이 아니죠. 아닌가요? 올해 9월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2달 전이네, 벌써. 작년엔 대통령이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음속에는 2012년부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네. 신북방 정책이니까 그러면 원래 북방 정책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박철원하고 그렇습니다. 네. 중국, 러시아 등과 수교를 맺고 우리는 북부 지방의 나라들과 잘 지낸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신북방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가스 등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외교 안보에도 긴밀한 공조를 하자. 이제 이런 신북방 정책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비해서 대선 때도 이제 공약으로 했었는데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겠다. 남방. 네, 이런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주변 사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요? 우리가 주식도 몰빵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계란 한 바구니에 담그지 마라. 위험해요. 네, 그래서 외교의 다변화. 네. 이런 차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는 산불 정책을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산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이제 균형 외교를 사실상 천명했고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었죠. 네. 이래서 사드의 경제 보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 네. 10개국과 경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대단히 이것은 무릎을 칠 만한 굉장히 저는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10개국과 앞으로 주변 사강과 맞먹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야, 엄청 규모가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아세안이라는 건 그럼 뭐냐 도대체. 네. 잠깐 설명드리면 네. 1967년 창립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로 주요 국가입니다. 강국이죠, 사실.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 5개국에 브루나이를 더해서 6개국이고요. 여기에다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있는 동남아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태동한 그런 이제 일종의 연합체죠. 근데 이 10개국의 규모를 봤더니요. 네. 국내 총생산 GDP 합계는 2조 4,355억 달러. 이게 세계 7위랍니다. 어휴. 인구는 6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랍니다. 어휴. 그래서 청와대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 교역 규모를 현재 중국 교역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2,100억 달러랍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입니다. 25%. 네. 그리고 미국, 일본, EU를 다 합쳐서 또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이에 맞먹는 그런 교역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느 나라에 휘둘리는 것이 좀 비중이 줄어들겠죠. 다중외교. 그렇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 성공의 키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로 아시안 10개국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죠. 인구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GDP를 봤더니요. 1조 205억 달러, 세계 15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커요? 그 정도로 큽니다, 인도네시아. 와. 인구는 2억 5,500만 명. 아, 우리 5배. 네. 이것도 이제 세계 한 4위 정도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네. 그리고, 뭐, 미국. 뭐, 이런 나라. 다음에 아마 인도네시아가 그 규모인 거. 굉장히 큰 시장이네요. 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슬람교. 네. 라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죠. 네. 그래서 3P를 얘기합니다. 3P? 3P.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3P는 좋은 건데? 피플 공동체. 네. 프롬프트 박이 네. 3P인데.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피스 공동체. 평화 피스. 공동체. 아, 예. 네. 호혜적 경제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 프로스페러리 네? 공동체. 뭐죠, 왜? 상생번영. 어렵네요. 프로스페러티. 역시 또 사람이 먼저군요. 그렇습니다. people. 예. 그래서 이 3P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아세안 순방위기에 갔는데 네. DMZ도 하루 더 못 가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도 이제 참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외교의 방향을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신남방 정책.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상황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그런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이 타이밍이 좋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신아시안 시대 이런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이제 실제로 생활상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익한 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지금 어떤 게 소비가 지금 유행 조짐을 타냐면 뭐죠? 우리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주문. 네. 이것이 막 지금 화랑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인터넷 결제 이런 걸 뭐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방송이 한 5개 된답니다. 이게 이야기 약간 새입니다만 한 5, 6년 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우리나라 홈쇼핑처럼 만든다고 해가지고 투자, 사기 네. 이게 성행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것 때문에 정말 집안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은 아주 초입기인데 지금 네.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5개 홈쇼핑 방송 중에 1위가 우리나라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 기사가 네. 택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찰로 갑자기. 돈을 받습니다. 현찰로.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네네.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사람들의 꿈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인데 네. 네. 현재 중산층이 8천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된답니다. 어, 근데 몇 년 후에는 4억 5천만 명으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네요.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소비가 이제 증대되는데 이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겠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 블루오션이 이 아세안 10개국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좀 앞서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건 이 시장은? 모르겠는데 네네.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또 한류 바람이 또 불고 그렇죠. 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선봉대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그 태진아 씨 아들 이루. 네. 네. 이루가 최고 인기 가수고 그렇답니다. 예. 우리나라와 약간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 90% 이상이 자동차가 일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고속도로를 공짜로 깔아줍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신 우리 차만 사. 아, 그래요? 네. 우리한테는 식민지 만들어서 철도 깔았는데 네. 거기는 그냥 먼저 주고 큰 장사를 했네요. 저도 인도네시아를 저는 여행은 사실 한 번도 못 가보고
출장으로 2박 3일 있어봤는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노천 탄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석탄 위를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바로 파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예요.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 자원 규모가. 제 친구도 개성공단 쪽에 있다가 엄청난 손실을 갑자기 문 닫는 바람에 엄청난 그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국내 대기업 쪽에 뭐 이 일을 담당하는데 상당히 연봉도 높고 그래요? 또 한 50층 이런 데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인도네시아가 대단하구나 하니까 야 웃기지 마라 여기 대단한 시장이다. 그리고 나 그렇게 좋은 데 사는 줄도 몰랐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보다는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또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동남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우리로 또 인력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많이 그렇죠. 노동자들이 네. 와서 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서 네. 제가 다음 주부터 네. 대구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영화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이게 참 문화 교류도 중요하거든요. 그 인도 자체- 방글라데시? 예,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여기 아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아닌데. 예, 인도도 아니잖아. 그렇네요. 아무튼 잘- 합니다. 잘못 네. 얘기했습니다. 서방 정책, 아니, 네. 동방인가? 하여튼, 합니다. 이런 이제 문화 교류가 굉장히 그 자체로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구 쪽에 일하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노동자들이 자국 영화를 보러 오는 거죠. 예. 근데 이 공교롭게요. 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선으로 연결하면 네. 제2자가 됩니다. 아, 제의가 됩니까? 제2. 그 일본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2. 아, 지도상에? 네, 지도상. 아, 네네. 제의자. 그래서 이 문재인 일본만 정책 피해가네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책이 제이노믹스지 않습니까? 네. 제이노믹스. 제인노믹스. 아, 네네. 그래서 이 제이. 제2정책이 제2정책. 맞네요. 신남방 정책. 오. 그렇군요. 청와대 공식 해소인가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약간 그 우산 모양으로도 같네요. 우산 손잡이 그래요? 쫙 내려온 제의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이번 신남방 정책의 어떤 중요성, 가치,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명해 주셨고, 혹시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예. 좀 네티즌들이 많이 관심도 보였고, 또, 환호했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배우님은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비를 맞으며 기념식수를 했던 어디서죠? 그 장면. 인도네시아에서. 아, 인도네시아에서. 네, 예, 그리고- 국빈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씀하셨던 지금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두 정상이 쇼핑몰을 네.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는데 네. 위도도 대통령이 네. 손수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쇼핑몰로 이동했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MB가 몰았던 네. 카트하고는 다른. 그렇네요. 아니, 네. 그때 그 카트에 앉아가지고 그 두 예. 정상의 그 웃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니, 이게 되게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한 느낌? 되게 그런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느껴졌고, 또 이제 그 기념식수 할 때도, 나무 심을 때도, 우산을 예. 각자 하나씩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삽을 이제 하니까, 그 우산을 또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 이제 포착된 사진들 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좀 본 기억이 나네요. 이 삽도 그렇네요. 네. 그 MB가 하면 삽질이지 않습니까? 삽질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네, 기념식수. 기념식수. 좋은. 인도네시아 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예요. 조커? 조코. 좋고. 조코! 위도도. 조코 위도도인데 네. 1961년 생인데요. 이야. 이분이 사실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로 치면 첫 문민 대통령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지지도 상당히 높답니다. 인기도 많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그래요? 또 과거사도 비슷하네요. 민주운동하고 네네네. 또 대통령 되고. 그래서 더 친할 수도 상당히 있겠지. 높답니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방문했던 기억이 저는 특이하게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갔어요. 배 타고. 배를 일주일이나 탔다고. 예. 석탄 화물선을 타고 가가지고. 석탄 사업도 합니까? 석탄 사업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네. 화물선 타고. 이분이 대학교를 여기를 나왔네요. 가자마다 대학교. 가자마자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자마다 초속성 코스를 자랑하는 네. 산림학을 전공하셨군요. 산림학. 그럼 기념식수 할 때 본인이 더 잘하시겠네. 야, 그렇네요. 네. 근데 민주화 동지가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남방 정책이 우리가 발음이 헷갈린 한데 네. 신남방 정책도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하고 한국이 다 훈훈하게 따뜻하게 잘 살게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또 남방이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는 원래 더워서 난방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럼 또 죽나요? 네. 그럼 우리가 따뜻해지겠구나. 아예 난방이 없을걸요? 거기는? 그럴 거예요. 냉방만 해야 되겠다. 난방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맞네. 그렇죠. 난방 하면은 그거는 그럼 건물인데. 우리가 따뜻해지자 이런 찜질방 뜻입니다.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거기는. 사우나도 없고 하겠다. 아니 그거 수출해보면 사람들이 또 느끼겠죠. 제대로. 그런가요? 보면 우리 선진 방식을 또. 근데 진짜 인도네시아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 망했어요. 정말 진짜. 정말 돈 버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때문에 망한 사람 보고 또 이게 정말 열심히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 한국 사람 돈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도 참 그런 피해 당한 분들이 정말 예전부터 되게 많은데 이 조심하셔야 돼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국가일 텐데요. 베트남에 제가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호치민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의원 시절에, 현역 시절에. 아니 옛날에. 예전에. 그 전에. 네. 베트남에는 라이따이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 네. 파병 장병들과 관련이 있는 네. 분이죠. 저는 베트남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 네. 근데 베트남이 상당히 대인배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네. 베트남의 유명한 속담인데요.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그래요? 네. 이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기품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네네. 미국을 물리쳤는데 뭐. 네, 초강대국 미국을 물리친 나라 그런 자부심이 엄청나요. 혹시 우리나라랑 또 교전했는데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악감정이나 반감이 좀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수정 씨라고 한신대학교 학보사 출신이고 제 또래예요. 네. 한겨레 21에서도 그런 활동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엽제전후 이런 데서 이제 네. 한겨레 신문에 가서 윤정기 모래도 뿌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도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도 그럼요. 정식으로 베트남에 대해 미안하다. 네.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베트남은 뭐 크게 뭐 개념치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좀 식긴급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 굉장히 심한 그 민간인 학살을 우리가 자행했고 네.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이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쪽에도 독립 다큐멘터리를 그쪽으로 지금 수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분이 근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미안함을 정확하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파월 장병들에게 뭐 책임을 묻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네. 국가 대 국가로 그렇죠. 이런 문제는 매듭을 한번 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박정희가 결국은 그 돈을 슈킹하고 상당히 저 병사들 월급까지 슈킹하고 하면서 미국에 이제 의도적 용병을 하면서 그런 그 자행됐던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제가 고엽제 전후의 분들하고도 가깝게 잘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고 저희 동네도 그런데 이제 생명수당이라고 하셨어요. 예, 베트남 예. 전쟁. 그죠. 예. 그걸 그걸 다 떼먹었다. 갈취를 한 거죠. 사실. 그럼 그 생명수당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자이툰 부대 이라크 네네. 그때 병사들이 경쟁률 6대 1이었어요. 예. 가면 그래요?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좀 넘게 받아요. 장병들인데 사병들인데. 네. 근데 전투에 참여했다면 지금 화폐 가치로 그 정도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다 떼간 거죠. 상당히 많이 떼먹었다고 나오죠. 그걸 이제 자기 그 비자금으로 어떤 네. 뭐 이쪽으로 쓴 거죠. 네. 그런데도 동상 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엽제 전후의 파병 장병들을 만나면 제가 그래요. 이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 보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국가가 뺏어간 돈을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민사적으로 나가면 사실 시효가 다 끝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별법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역시 정 의원님이 역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번에 그 아세안의 주요한 국가인데 또 동남아 3개국 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네네.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음 필리핀이었는데요. 이제 필리핀도 사실 중국에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두테르테가 중국과 확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우리도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과 좀 관계도 좀 더 지금보다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코피노. 코피노 문제. 코피노. 예. 이게 코피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안 남성들이 필리핀. 예. 남성들이 아, 필리핀 코피노. 살다가 네. 라이트다이랑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렇지. 예. 출산만 하고 결국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네. 심하게 심었죠. 이게 사실 그래서 필리핀에 그래서 한국인을 되게 안 좋아하는 그런 반한 감정이 좀 일고 있대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뭐 조치를 좀, 물론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조치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주제넘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님께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국어를 저희에게 또 보여주셨죠. 네. 네. 저는 사실 팟빵 게시판 댓글을 다 봅니다. 네. 한 번 보는 것도 여러 번 봅니다. 그랬더니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하지 마라. 성조가 다 틀린다. 저는요. 네. 성조를 무시합니다. 아니 중국어 성조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이 나이에 성조까지 다 하려면요. 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1년간 네. 유학하면서 네. 중국말만 배웠거든요. 네네. 중국어만 했는데 성조까지만 하려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하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나는 동시통역 할 것도 아니고 뭐 뜻만 할 것도 해석하면 아닌데 된다. 그냥 알아만 들으면 된다. 아니 전 의사소통만 하면 된다. 제가 다 속았잖아요 그때. 남배우님 속았죠. 우리는 뭐 철저 유린당했죠. 어쩐지 들을 때 약간 좀 이경규 중국어 같은 느낌이 근데 들었어요. 제가 발음은 정확합니다. 아니 발음의 성조가 그래서 물론 성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잖아요. 네. 언어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 저는 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성조는 다 알아서 들어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네, 정확하지는 않죠. 역시 뭐 정치인이시네요. 네. 예, 끝내 반성을 모르시네. 예. 그렇네요. 이제 리커창 총리와 또 워파인 정치에도 발음은 정확하다. 정말 아.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거 가잖아요. 네.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 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물어봐요. 뭘요? 니 차오시엔 주마? 니 조선족이냐? 그럼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네. 니 서머스 라일러. 그러면 너 얼마 됐냐 온지. 이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얘기해요. 중국어 잘한다고. 그럼 중국말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럼요. 진짜요? 수니엔 돌러. 그러면 15년 이상 됐다 이런 얘기. 이제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어. 지난번 댓글 사태 이후에. 아니야 15년. 네. 뚜어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늘 다짜예요, 뚜어가? 그렇죠. 뚜어. 이상하게 그 정연이 말하면 다 들려. 들리니까 얼마냐? 이상해. 하우마치. 그럼요. 이건 뭐냐면 뚜어 사우치엔 그러거든요. 네. 뚜어는 많을 따. 네. 소는 네. 얼마나 적다. 예. 소. 다소. 네. 치엔. 전. 돈이 다소. 이런 뜻이에요. 점점 늪으로 빠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상하게 왜 들리죠, 자꾸? 뚜어 사우치엔. 중독성 있어요. 뚜어 사우치엔. 온지 13년 됐다. 그건 뭡니까? 스산. 15만 아는 게 13도 아시는 13이에요, 거예요. 스산? 그렇죠. 다 아시는군요. 스산. 네. 스산 니엔 돌라.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팟빵 네. 댓글에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돌라. 네? 이게 뭐냐면 5년 이상 이런 거고요. 그래요? 뚜었다 니엔지. 몰라요. 뚜었다 니엔지는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진짜? 몇 살이냐. 뚜었다. 뚜었다? 뚜었다? 뚜었다. 뚜었다는 뭐예요? 마늘 타. 뚜었다?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했나요? 했습니다. 했네요. 네. 네. 무슨 오늘- 말 했나요? 오늘까지니까. 리커창 총리가 음. 제가 뭐 중국어를 모르니까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면 강물이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성대모사 온갖 합니까?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자, 이때 꽃은 네. 중국에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뭐요? 잉춘화. 잉춘화? 임춘화는 영은 뭐냐? 환영할 때 영. 예. 봄춘, 꽃화자. 그래서 예. 잉춘화. 이게 이제 봄이 알리는 소식이죠. 예. 우리나라도 봄이 오면 어떤 꽃이 피죠?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꽃을 잉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자 많고. 이름 같아가지고. 예. 네. 임춘화? 간첩 사건
감투조작 사건. 예. 잉. 아, 환영. 네네. 임춘, 아, 영. 환영을 단길 영. 후환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잉춘후화. 임춘 애가 있었죠. 임춘 라면 먹고. 아, 그 라면 먹고 예. 안 했대요, 그 말.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임춘 씨가 오버돼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 맞아. 말 한 적 없다고. 나 잘 먹고 뛰었다고. 근데 그 수십 네. 년간 굉장히 불쌍한 사람 송강호 씨 만들어가지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넘버 3 넘버 3 때문에. 때문에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신남방 정책, 재밌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북방 정책뿐만 아니라, 야세안 쪽, 이제 그 남쪽, 남방 정책도 어떻게 또 멋있게 펼쳐나가는지 응원과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요, 정치권 주요 이슈 많습니다. 다룰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두 분과 함께 짚고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유승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유승민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의원 수는 11명이죠. 11명으로 확 쪼그라들었는데 자, 사실 유승민 바른정당만 놓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국민의당하고 좀 한번 같이 엮어서 보면은 좀 더 얘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신임 대표가 회동을 한다고 하죠. 만나서 혹시 정말 양당의 합당 관련된 그런 그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못합니다, 보시나요? 합당. 못합니까? 네. 왜요? 합당을 하려면 분당부터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못할 겁니다. 합당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나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당부터 일단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합당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받고 그 다음에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죠. 전당대회까지 네. 주주총회 같은 거. 정당의 합당이나 소멸 이런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야 됩니다. 그럼 전당대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는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그럼 뭐 의원총회도 해야 될 거고 뭐 난리가 네. 나죠. 그러면 그렇게 다 못해요 한마디로. 못해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까? 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네. 근데 지금도 오늘 신문 기사들 보면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은 적어도 연대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는 참 알 수 없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냐면 웃음을 자아내는 것 어디 같아요. 독일인가 어디 가서는 정치 네. 복수하고 있다, 보복하고 있다, 적폐청산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MB가 공항에서 적폐청산 뭐 어쩌고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또 적반하장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적반하장 같아. 본인에 그렇죠. 대해서 적반하장이지. 남배우님, 예. 안철수 좋아하세요? 국민 감정상 좋아하기 힘든 분이죠. 아니, 국민 감정 말고.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굳이 뭐. 이게 그래서 참- JTBC에서 계속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계속 그 대선 때 묻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바타가 아니라고 이제 강조하기 네. 위해서 뭐 적반하장이다 이런 네. 발언을 한 거 그럴수록 아닙니까? 아바타만 떠오르지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표리부동하고 오락가락하고 이게 정치인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 본인이 다당제가 신봉제였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합당을 왜 했어, 그럼? 그리고 합당하고 분당했어. 네. 합당할 때는 뭐고 또 분당할 때는 뭐야. 그 다음에 또 다당제를 했어. 네. 다당제를 하면 당이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또 연대니 합당이 또 얘기를 해. 음.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 또는 활로 또는 앞으로의 어디까지 뭐 성과를 얻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Gone with the wind. 네? 이미 바람과 끝났다? 함께 사라졌다. 오. 자기가 동진 정책을 한다고는 해도 당 상황이 그렇지 동진 않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동쪽으로 오른쪽, 가서 동쪽으로? 또는 보수 영남? 또는 보수와 함께 한다. 영남이나 보수. 예,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바른정당도 유승민 대표도 다급해지니까 네네. 뭐 그렇게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 내부 상황에서 국민의당하고 이 정서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바른정당이 네. 합쳐지기 어렵겠죠. 근데 자기 혼자 뭐 가긴 또 난감한데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지금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가요? 제가 국민당 안에서 지도력이 많이 떨어졌죠. 사자성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난방. 중구 난방. 네. 난방. 난방입니다, 이번에는 또. 헷갈려요. 남방에서 남방으로 네. 중구 난방. 중구 난방. 오합지졸. 오합지졸. 진퇴양난. 진퇴양난. 자동 소멸. 자동 소멸. 자동 소멸은 사자성어가 아닌 것으로. 그래요? 네. 뭐 넉자니까 뭐. 예. 네, 사자죠 그냥. 소멸이 뭐 안철수의 소멸입니까? 국민의당의 소멸입니까? 뭐
국민의당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분당론이니 합당론이니 연대론이 이런 것도 네.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두 분께서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럼 유승민 대표 이번에 뭐 당 대표로 당연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추대에 가까운 건데. 저는 헌정기념관에서 네. 전당대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 보통 잠실체육관 이런 네. 거 하잖아요. 당대가 너무 올 쫄아들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그나마도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몇 명쯤 왔을까요? 아니 정말 그 장면 봤는데 이거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래당 네. 전당대회 있잖아요. 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더 되겠어요. 아 진짜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물론 그 화면에 잡히는 전체 인원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너무 적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일 날 오후 3시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아까 홍보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예, 지난 전국대회. 네. 청래당 전국대번개. 네. 뭐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당 지지율 3위가 뭐 고만고만한데 정의당이 3등까지도 한번 했는데 그런 거 지금 봤을 때는 청래당이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 정당 지지율이 3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그 여보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정의당이요? 정당 아니요, 지지도 청래당. 조사를 안 해서 청래당이. 그렇지. 예, 청래당 3위.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 2위까지 노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2위까지 보신답니다. 총재님께서 그렇게 보신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위 하는 날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더 이상의 탈당은 없다라고 말은 했어요.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하고 활로가 안 보이면 추가 탈당이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문제예요. 네. 황영철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마지막 의총할 때 탈당을 하지 않았지만 합당이 합당하다. 아, 라고 지지 찬성 발언한 사람이 5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잔류파 중에서. 복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탈당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6명 남잖아요. 예. 그러면 6명이 남으면 더 탈당할 수도 있고요. 자동 소멸이 그쪽에서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문 닫겠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네. 아, 왜 안 받겠다 했죠? 그건 이제 본인의 당내 역학관계죠. 민정상에 김무성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본인의 이제 헤게모니를 네. 잃을 수 있다. 야. 네. 이런 잔머리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처음에 입당 이제 복당이죠. 복당 기자회견 할 때 홍준표 대표가 일부러 늦게 나온 것 같아요. 한참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뻘쭘한 상태에서 그 복당한 그 의원들이 기자들 프레시 세례를 15분 동안 받고 있었고 또 그 다음날 또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김무성계 뭐 이런 거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개판이야 이게 이익 집단이지. 네. 엄청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견제. 와 이거 정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그런 수모를 받고 과연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김무성 본인이 의원? 이런 거죠. 나는 한신이다. 바지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겠다. 지나가겠다. 뭐 그러면서 본인은 뭐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자동 소멸하겠죠. 거기라는 게 김무성 기회. 네. 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뭐 힘을 받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들락날락도 많이 했고 네. 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보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5명 더 있으면 받으면 121석 되잖아. 그러면 한번 그 개판 네. 칠 수 있는데 네. 개판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겠다고 하는 건 정말 네. 그 자기의 그 헤게모니를 놓치기 싫다는 거잖아요. 보수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나중에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나요? 통으로 먹겠다? 네. 그냥 글쎄요. 개별 입당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왜냐면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렇게 또 한번 말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21일에 이제 통합 관련된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끝장 나겠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사실 이 통합 관련된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며칠 날 한다고 그랬죠? 21일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그럼 사실상 안철수 대표 쪽은 통합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겠죠. 안 대표 입장은 하고 싶죠. 근데 뭐 당에서 지도력이 네. 그렇게 될까? 그러면은 상당수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제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통합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인데 또 비례대표 중에도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안철수 대표한테. 과연 이게 그분은 뭐 비례대표라서 네. 나갈 수는 없죠.
아니, 뭐, 의원 그만두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아, 그 의원 자리는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그분은 좀 엉뚱하게 센 말을 많이 하대요. 그분도 약간 돌출기가 있죠. 그래요. 사실, 참, 정치인이 되기 전에 잘 몰랐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 의정 활동하면서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국민들이 좀 알게 되는 상황들이 난 좀 많이 그분이 어디 발생한 것 뭐 같습니다.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 뭐 청문회 네. 때가 그때 보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학교에서 국회의원이면 다야? 와, 그렇게 아무 데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조금 평가가 상당히 그래요? 그렇다라고 제가 중대 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중앙대학교 교수였나요? 중대법대 로스쿨인가? 그 중대법대? 교수입니까? 예. 그렇군요.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살짝 살펴봤는데, 이번에 한번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인데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후에 여론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 배우님? 네. 청문회 전에 여론이 변했죠. 전에 변했나요? 제가 트윗 한번 날리면서 전국정을 그래요? 맞이했죠. 뭡니까? 자화자찬. 불법이 합법을 나무라느냐. 불법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 문제 삼론. 자기들 얼마나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아하. 뭐 세금 안 내고 그랬잖아요. 네. 불법이 합법을 뭐라고 하느냐. 네. 제가 또 뭐라고 했죠.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 다 내 덕이야. 그래요? 라고 저는 혼자 네. 생각해요. 아하. 그럼 청문회 후에 여론조사 결과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자가당착적 사고를 하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군요. 예. 좀 정 의원님한테 하신 겁니까? 네. 이거는 자기 때문에 자기 홍보입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정치인은 나의 홍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표현의 자유로 침해받아가 블랙리스트가 됐지요, 제가. 근데 이제 얼굴이 정말 두꺼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고 후한 무치하다고 그럽니다. 후환 하시죠, 후환. 예. 찬성이 42, 반대가 37.7, 4.3 정도 찬성이 더 많아졌고요. 잘 모르겠다, 20.3 아직 이 정도가 돼 있고요.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은 18.5, 찬성하는 편이다, 23.5, 반대하는 편이다, 14.3, 매우 반대한다, 23.4. 그래서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찬성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합법적이다. 네,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러면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게 없잖아요. 네, 합법이잖아.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냐고요. 엄청나게 많았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럼 훌륭한 후보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법치주의 아니겠어요? 아니, 합법인데 불법을 저지른 거 없네. 그거 인정하잖아요, 야당에서. 네.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솔직하게 아니에요. 얘기하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국민의당 얘기로 한번 좀 가볼까요? 왜냐하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아예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위원 회의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뭐 불참이야 예상했습니다만 국민의당도 나오지 않으면서 홍익표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했다는 거예요? 홍익표 의원이 홍익표? 예. 홍익표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아니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잊지 않겠다. 네네. 이거는 정말 광주 민심에 반하는 거다라는 말도 했죠. 그렇죠? 네. 네. 수석 부의장이죠, 정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국민의당이 안 오니까. 간사라서 그렇구나. 네, 거기. 그렇게 얘기했던 그 거죠. 상임위 간사야, 홍익표 네. 의원이.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갈 필요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세게 한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아니, 잘했어요. 하고 있는 거죠. 잘한 건가요? 아니, 뭐,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당에서 즉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일당이긴 하지만 지금 과반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이래가지고 도움될 거 있냐라는 이야기에 실제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과반이 넘으면, 네. 본인들은 뭐 협조를 잘 할 것 같아요, 고분고분? 그렇네요. 어쨌든 협조 안 하는 거예요. 여의도 정치는요, 네. 핑계지 뭐. 말을 이쁘게 하든, 네. 아니면 뭐, 뭘 하든 간에, 립서비스 하든 그게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요? 언제든지 표 계산 가지고 움직인다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럼 홍익표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철 의원이 방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홍익표 의원이 굉장히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인데 오죽 하나만 이랬겠어요. 아하, 그렇네요.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호남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호남 국민의당 얘기하니까 또 최근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오는데, 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호남에서의 안철수 대표가 당 지지율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를 이제 기치로 내걸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결국은 대표에 출마했고 당선됐는데, 그 후에 전혀 뭐 개선되는 게 안 보입니다. 호남에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거 당 대표 리더십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 흐름을 국민의당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계속 공격했던 게 뭐예요? 뭐였죠? 남북관계, 외교 이런 문제 아니었어요. 아, 네. 이번에 다 불식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제가 판도라에서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죠. 트럼프는 실익을 챙겼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쌓았다. 아, 그러니까 멋있네요. 맞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 거예요. 네.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80%가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네. 뭐 이런 기조잖아요, 지금 안철수 아하. 대표가. 네. 이런 거 보고 헛다리라고 그러는 거죠. 헛다리. 네. 헛다리 짚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 우리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그러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네. 나중에 반대를 했을 때도 네. 반대 힘이 세지는 거거든. 네. 지금은 묻지만 반대인데 뭐. 그래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용기 없는 사람들은 네. 솔직한 말을 못해요. 나 지지율 부럽다. 네. 이런 말을 못해요. 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잘한다. 네. 이런 말 못해요. 네. 그 말을 하면 한 10%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계산을 너무 못하는 거죠. 마음이 쓰리더라도 박수 네. 칠 때는 박수를 쳐야 되거든. 혹시 활로 개척을 위해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의 어떤 그 협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른정당과의 합당, 아니면 또 안철수 대표 본인은 뭐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 합당 이런 거는 가능성이 없나요? 정치든 네. 인생이든 네. 일상생활이든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나 이거 한다.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지금 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네.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에요. 투정. 투정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다음에 대선을 먹지 않겠나. 네.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청와대가 임명하겠죠? 청문보고서 채택이 뭐 예. 굳이 뭐 요건은 아니니까. 당연. 네. 이걸 중국말로 당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란? 네. 네. Of course. 네, of course. 예. 그러니까 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하며 달릴 때 이 도착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하나의 가치와 이념 네네. 지향을. 근데 앞에 선수 넘어지기만 바라고 계속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 뛰나 보자. 이런 행패만 부리고 있으니까 페어플레이도 아니고 제가 보기도 안 봤을 좋고요. 때는 앞에 선수 차라리 보고 달리면 좋겠는데 네. 앞에 선수를 보고 안 달려요. 그건 요걸 뭐예요? 요걸 예를 하고 들면 있잖아요. 올림픽으로 치면 네. 마라톤으로 치면 뒤로 뛰고 있습니까? 메인 스타디움 가서 네. 이제 42.19km 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숲길에 가서 헤매고 있어. 아, 딴 길로 갔다. 코스가 아니야 지금. 경로 이탈했네요. 그러면. 네, 경로 이탈. 그리고 이제 마라톤 경기인데 자기는 트레킹이다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 크로스컨트리로 바뀌고. 그러니까 크로스컨트리라고 우기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애슬론이네요. 네, 뛰다가 총 쏘고. 네. 맞네요. 네. 야 스포츠에 해박하시네. 네. 아이, 뭐, 바이애슬론 한다고 뭐. 중국어에 해박한 정 의원님이 좀 부럽습니다. 사실. 중국을 해박하지는 않고요. 제가 네. 아는 단어만 몇 개 알 뿐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아, 성조는 틀리지만 겸손하신 예. 정청래 의원님의 중국어 특강까지 들었습니다. 예,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댓글에 정말 써주세요, 정말. 예, 많이 나올 것 이게 같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렇게 말하면 중국인이 알아듣는지. 저는 뭐 성조기, 성조 아, 뭐 이런 거 정말.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원래부터 그쪽은 안 좋아하십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예, 이 대사관 그런 했으니까 그렇네요. 폭탄까지 하셨는데. 아니, 정청래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성조를 싫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네. 또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아, 이분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예. 징역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장 이임식을 했죠. 아예 했나요?
이 방송이 나갈 때. 대행 체제로 지금 아니, 이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임식을 했나요? 시장을 그만둬요, 이제. 그렇죠. 예. 아, 이게 재판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어요. 좀 이제 전화 홍보 사무실을 냈는데 그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1, 2심에서 기소됐는데 1, 2심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무죄 취지였죠.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다. 네. 그런데 파기환송돼서 그 다음에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추가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것도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이 다시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자, 재판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네. 금고형을 받을 경우는 네. 이제 그칙을 상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네. 아니, 같은 집행유예요? 집행유예도 네. 하긴 징역 징역형이라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는 건 아니지만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집행유예라는 게 이게 형벌이 아니고 징역 6월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징역 6월형에 집행만 2년 2년 유예한다 때문에 이랬잖아요. 집행유예는 사실 그 형은 아닙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권성태 시장이 사실 저는 뭐 대전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인도 없고 그래서 댓글로만 이제 그 여론을 좀 파악합니다. 네. 주로 이제 MLB 파크에 불펜, 네. 불펜에 주로 가시는군요. 파리쿡. 네. 파리쿡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리쿡은 뭡니까? 모르세요? 뽐뿌는 안 모르겠습니다. 가요? 뽐뿌는 잘 안 가요. 제 글은 가끔 뽐뿌에 그래요? 네. 가서 이렇게 인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뽐뿌질이라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불펜하고 파리쿡을 통해 가지고 그 여론의 동향을 좀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 권성태 시장 전 시장이죠. 시장에 네. 대해서 그 트램을 건설을 이제 도입하기로 네. 경전철 뭐 같은 건가요? 비슷한 네. 건가요? 예,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약간 좀 반발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권성태 시장은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는 좀 관심이 좀 멀었던 분인가요? 17대 국회 입사 동기입니다, 저랑. 그래요? 잘 알죠. 친분이 좀 같은 있겠군요. 대전 출신이고.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시장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당했다가 그 자민련 있죠. 네. 네. 자민련이었죠, 이 사람이.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또 창조한국당 있잖아요. 문국현. 네, 18석 2석 이렇게 합쳐서 네. 선진 창조 모임. 네. 합해가지고 그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아주 네, 재미있는 상황. 자유선진당하고 네. 그때 원내대표였었죠. 그래서 그때쯤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네. 우리 당으로 와서 대전시장을 이제 됐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열심히 했던 네. 그런 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 공소사실 추가되면서 유죄 판결 받은 게 선거운동 유사기구에서 이제 회비를 받았다. 이거 모은 회비를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라고 한 건데 네. 1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논쟁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불법 자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걸 회비로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회비로 받은 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어떤 포럼에서 운영비를 네네. 쓴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권선택 후보를 지지했다, 사전선거운동 했다, 이렇게 엮인 거예요. 네. 그랬다가 다시 그건 무죄가 났고, 선거법 네.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그러는데, 네. 본인이 이걸 수수했을까요? 글쎄요. 회비를 그냥 쓴 거 아니에요, 포럼. 네. 운영비로. 네. 그건 저는 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뭐 현역이든 아니든 뭐 주로 이제 원외에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도 포럼 같은 거 여러 개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네. 뭐 주변에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후원하는 개념으로라든지 아니면 응원하는 개념으로 아니면 그 정치인이 직접 본인이 이제 조성해가지고 이제 세를 불리거나 아니면 그 인맥을 관리하거나 이런 걸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쟁이 포럼.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회비를 내고 다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그래서 권선택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치하냐. 이제 이렇게 불면소를 했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사실은 역시나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나 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손혜원 의원님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군요.
청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까. 팬클럽이니까. 아이, 뭐 다 청래당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팬클럽이었고요. 네. 뭐 팬클럽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청래 팬클럽 회장?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맞았어요? 네. 역시. 야. 왜냐? 정청래 팬클럽이면 정청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무리 봐도 정청래는 제가 네. 제일 사랑해.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거죠. 회원들이 아무도 네.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고 그래. 못 나오죠. 야. 그렇군요. 보통 독재의 논리 아닙니까? 아니죠. 뭐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이거 대통령.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득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 남태호 배우. 예. 당신을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당신 글쎄요, 아닙니까? 세상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권성태 시장이 이제 만약에 문제 없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선에 도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혹시 대전시장 자리를 노리고 준비하는 그런 민주당 인사들 뭐 소문이 좀 돌고 있나요? 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하방평행을 많이 오르죠.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건 아니고. 뭐 어떤 희한한 댓글은 저보고도 네. 와서 막 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대전시장을요? 대전 제가 보문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보문고등학교 세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근데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임명직은 안 하지만 선출직은 하셔야 되니까. 저는 선출직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정청래 의원님 빨리 좀 제도권 정치. 뭐 지금도 제야지만 제도권.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궐선거 지역이 나는데 보궐선거에 나가라. 저는 마포와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 알겠습니다. 마포 정청래. 네. 아유 이게 광고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타임을 놓쳐가지고 여기까지 밀려 왔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MBC, KBS 공영방송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고영주, 김장겸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열렸고요. 그리고 새로 그 박문진 이사로 임명된 분 중에 제가 또 친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세고 고든 그런 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여자 선배님이신데 예, 잘할 겁니다. 네. 박문진 신임 이사가 되셨다고요? 네. 네. 돼가지고 뭐 이번에도 이결권을 행사해가지고 고영주, 김장겸에 대해서도 이제 힘을 썼죠. 이제 사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주주총회까지 이제 요식행이지만 다 열어가지고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느냐? 사실 이제 고영주, 김장겸 문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해결의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냐? 네. 공무원 조직이 바뀌냐? 뭐가 바뀌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김장겸 사장 하나 나갔다고. 네. 그 대행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 부사장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백종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도 뭐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그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MBC도 적폐청산. 네, 이제 총성이 울린 거죠. 아하,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이제 시작이다. 저도 MBC에 연락 받았는데 제가 그 라디오에 TV는 없고 라디오에 2개 고정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네. 다음 주부터 정상 제작한다.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연락을. 어떤 프로죠? 새벽 3시에 하는. 새벽 3시? 네. 이주연의 영화 음악이라는 프로. 벌써 3년 됐어요. 3년. 그때 생방송이에요? 아니 녹음이죠. 네. 거기서 무슨 영화 속 법률 이야기를 매주 영화 한 편 골라가지고 청취율이 0.003 정도 나오겠네. 조사 안 합니다. 아니 그 영화 음악은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인데. 그럼요. 예전에 네. 그 정은임 아나운서가 정은임의 했죠. 영화 음악부터 해가지고 뭐 네. 쭉쭉 배우 정치도 거쳐가고 네, 쭉 뭐 굉장히 고정 팬들이 많습니다. 3시에 누가 들어요 그걸? 네? 꽤 들어요. 그래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무시하신 겁니까? 3시에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참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팟캐스트도 있고 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네. 꼭 밤에 잔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그럼요. 버리십시오. 밤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리고 지금. 고정. 그리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래도 역시 법률 상담. 지금 생활 라디오 법률. 시대? 네. 진행자가 누구죠? 지금 문천식 씨하고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좀 정선희 씨. 정선희 씨. 지금 라디오 시대. 그건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아니, 그건. 그
조영남, 최유라 씨가 하다가 바뀌었죠. 바뀌었구나. 아, 그거. 예. 그거 뭐- 최유라 씨가 하차했어요? 하차했죠. 예.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한 20년 가까이 하지 않나요? 네, 그쵸? 오래 했죠. 예, 20년까지는 아닌가? 10년인가? 배우 생활을 하다가 진행자 쪽으로 넘어갈 때. 전 배우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원래 라디오 유명했죠. 전문 진행자인 줄 좀 알았어요. 많이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된 후에 이런 말 했어요.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게 정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생각합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까?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사장으로 있으면 MBC가 네. 독립되죠. 네, 또- 정상을, 예. 그러니까 공정언론에서 독립돼버리는 거죠. 구속영장은 기각된 김재철 전 사장도 MBC는 장악될 수 없다. 라는 말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장악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친일파들이요. 네. 8.15 해방이 되자, 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할 것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게 본심이겠죠. 뭐 그런 거 아니, 아닌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친일파들한테, 아니, 너 왜 그랬냐, 해방 왜 그랬더니, 몰랐다. 뭘 몰랐냐, 그랬더니, 아니,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아마도 그 부역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요. 네. 1945년 8월 13일까지 독립운동 하다가, 네. 14일부터 친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14일날 뭐 창씨 개명하고 서명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 참 억울한 분들이. 그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시대의 흐름을 그 정도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뭐 언론이 뭐 그래요? 제대로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가? 네, 원폭이 사실 15일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소식이 빨리 왔을까요? 네, 산속에서. 그렇네. 있다가. 인터넷. 아니, 그리고 실제로 또 한국전 때도 네. 경북 북부나 이쪽에 상간에 전쟁 전쟁 난 줄 몰랐어요?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그래요? 있어요. 심지어 일제시대인 줄 모르고 이런 쪽도 왜냐하면 네. 뭐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쪽 안쪽에 산속에 땅 아무 의미 없는데 조사원이 네. 가는 게 비용 더 들잖아요. 네네. 안 간다고. 그래서 일제인지 모르고 또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MBC 노조가 이제 파업을 풀고 바로 다 업무에 정상 복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능이나 이런 쪽들은 뭐 제작 복귀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보도 쪽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업무 중단 상태, 제작 중단 상태로 지금 남아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새로 선임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주요 보직들도 이제 새로 선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만 정상화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또 응원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전환이 또는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좀 네. 힘을 몰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잘 못 봤는데요.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 MBC의 이게 코미디죠. 상징이었죠. 네. 상징이었는데 직접 그 뉴스를 했다고 그래요. 어제도. 그러면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뭐 본인이 직접 이제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코미디 아닙니까? MBC 코미디 뉴스인데 이게 웃기잖아요. 자기가 친일파인데 뉴스 앵커에 예를 들어 네. 친일파인데 우리 사장이 친일파였다고 합디다. 뭐 이런 뉴스 아니에요. 그렇네요. 지금 뭐 웃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지금 아나운서국 소속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나운서실에서는 실로 다시 복귀하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아나운서들이 고소했죠. 예, 신동호 국장. 네. 신동호 국장. 오늘 시선집중 아침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뭐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청와대에 있는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참 훌륭한데. 동명이인인가요?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신동호. 그럼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시인 출신이고요. 네. 제가 아는 신동호도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인가? 네. 청와대 갔나? 근데 이 신동호 아나운서도 이거 대구가 나온 대표적인 개망신 아닙니까? 네. 대구가 나온 너무 비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맞습니다. 네. 경신고 출신에 대구. 그래요? 제가 알고 경신고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데 거기요? 그 경신 그건 서울인가? 대구가 그 정도 축구 못할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구가 기사 잘해요, 제목이 청구가. 이렇군요. 신동호 MBC 시선집중 하차. 예. 부당정보 아나운서 11명 돌아온다. 신동호가 내려가니 네. 부당정보 아나운서 11명이 돌아오네. 전 사실 한 가지 보시자면은 좀 우려되는 게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부당 정보돼가지고 고통을 겪은 아나운서도 많고 또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아나운서도 있고 아니면 저항을 하지 않았던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소극적으로 협조했던 아나운서도 있고 다 달라요. 현실과 그런 것들이 생각도. 그런데 이거를 너무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해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분열이라든지 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약간 좀 현명하게 특히나 이제 아나운서들
좀 잘 대처해 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좀 관심 있게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제가 모 기자한테 KBS 현 상황을 좀 받았습니다. 쪽지로. 사실 노조가 많잖아요, KBS에. 네. 복수노조.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사측에 굉장히 좀 가까운 노조도 있는데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방송법 개정되면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일단 우리는 복귀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어 도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쓴 거냐? 그런 거죠. 방송법 개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방송법, 선거법 이런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걸 조건으로 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 물러나겠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박정희 유신헌법 있잖아요. 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네. 다만 네. 남북 통일을 위해 한다. 그 시행을 심하게 유예한다. 그렇네요. 야, 알겠습니다. 결국 자기 죽고 나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제대로 그렇네요. 됐네요. 예. 예. 통일 언제 될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정치 알바, 네. 하차해라. 네. 1000회 이후에 생각해보겠다. 쳐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탉은 그냥 막 던졌는데 다 맞았는데 네. 예, 신동아 아나운서는 경신고가 아니고 대건고군요. 대건고. 예, 학교를 네. 잘못 맞췄습니다. 대한건축거래소 대건소가 떠오릅니다. 대건소가 또. 네. 예. KBS는 사실 근데 MBC는 파업해가지고 네.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업 티가 났는데 KBS는 티가 덜 났습니다. 그렇죠. 덜 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진도 큰 타격 없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 배우님?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보고요. 고대영 사장이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타격이 네. 약하니까 뭐 견딜만하다. 이 정도는 내가 뭐 끝까지 뻗댈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뭐 김장겸 이쪽 같은 경우는 MBC가 뭐 워낙 세기도 세고 이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엔딩을 해야 되겠지만 네. 고대영은 아직 버티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KBS 모 기자의 그런 쪽지에 따르면 KBS 그 주요 보직들이 예. 지금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용퇴를 권했는데 그렇죠. 간부들이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 그 태도를 보이자 간부들도 약간 좀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있다. 간부들도 혀를 내차면서 그랬다고 하죠. 야, 도저히 답이 없다. 간부들이 그러니까 간을 보는구만. 부가 있냐 없냐. 먹을 게 있냐 없냐. 부가 뭐예요? 부. 몰라요? 네, 뭐예요? 부가 있어 없어. 빨리 만드세요, 지금 빨리. 먹을 게 있나 없나 이제 부. 그렇지. 빈부. 부. 정천혜 의원님이 이제 약간 순발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늘. 네. 아니 원래 부 있어 없어 이게 하잖아.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거 하잖아. 뭐예요? 먹을 게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중국에서? 그럼 쾌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즐거움이 있냐 뭐 이런 쾌가 거 있어 없어. 나 처음 들어보는데. 부가 있어 없어. 처음 들어봐요. 부가는 보통 부가세가 있다 뭐 이런 표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와. 하여튼 뭐 세대 차인데? 많이 배우세요. 저도 40대인데. 남배우님 배우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평생 배우라. 배워라 뭐 이런 뜻. 평생 배우라고. 예. 배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네. 아직의 마지막에 뭐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혜원 의원님도 오셨으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고, 다음 주에는 꼭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손혜원 의원님이 다음 주에도 또 의정활동 때문에 못 오시면, 네. 워낙 바쁘시니까, 예. 좀 특별 초대 손님, 정 의원님 한번 좀 고민해가지고 준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사기 이렇게 검색되겠네요. 그럼 좋죠. 참석 안 하면 사기니까. 그렇네요. 우리끼리 막 결정해버린 건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유사 팟캐스트,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4번째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초 조작 사건, 환영. 네네. 환영을 안길영. 후환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잉춘화. 임춘애가 있었죠. 라면 먹고. 그 라면 먹고 예. 안 했대요, 그 말.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임춘애 씨가 오버돼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 잘 먹고 뛰었다고. 근데 그 수십 년간 굉장히 불쌍한 사람 송강호 만들어가지고.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넘버 3 때문에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신남방 정책, 재밌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북방 정책뿐만 아니라, 야세안 쪽, 이제 그 남쪽, 남방 정책도 어떻게 또 멋있게 펼쳐나가는지 응원과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요, 정치권 주요 이슈 많습니다. 다룰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두 분과 함께 짚고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유승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유승민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의원 수는 11명이죠. 11명으로 확 쪼그라들었는데 자, 사실 유승민 바른정당만 놓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국민의당하고 좀 한번 같이 엮어서 보면은 좀 더 얘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신임 대표가 회동을 한다고 하죠. 만나서 혹시 정말 양당의 합당 관련된 그런 그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합당. 아, 못합니까? 네. 왜요? 합당을 하려면 분당부터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못할 겁니다. 합당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나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당부터 일단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합당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받고 그 다음에 통합 전당대회를 해야죠. 전당대회까지 네. 주주총회 같은 정당의 합당이나 소멸 이런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야 됩니다. 그럼 전당대회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는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그럼 의원총회도 해야 될 거고 난리가 네. 나죠. 그러면 그렇게 다 못해요 한마디로. 못해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까? 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네. 근데 지금도 오늘 신문 기사들 보면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은 적어도 연대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는 참 알 수 없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냐면 웃음을 자아내는 것 어디 같아요. 독일인가 어디 가서는 정치 네. 복수하고 있다, 보복하고 있다, 적폐청산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MB가 공항에서 적폐청산 뭐 어쩌고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또 적반하장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적반하장 같아. 본인에 그렇죠. 대해서 적반하장이지. 남배우님, 예. 안철수 좋아하세요? 국민 감정상 좋아하기 힘든 분이죠. 아니, 국민 감정 말고.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굳이 뭐. 그래서 참. JTBC에서 계속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계속 그 대선 때 묻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바타가 아니라고 이제 강조하기 네. 위해서 뭐 적반하장이다 이런 네.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아바타만 떠오르지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표리부동하고 오락가락하고 이게 정치인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반 일관성이 전혀 본인이 다당제가 신봉제였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합당을 왜 했어, 그럼? 그리고 합당하고 분당했어. 네. 합당할 때는 뭐고 또 분당할 때는 뭐야. 그 다음에 또 다당제를 했어. 네. 다당제를 하면 당이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또 연대니 합당이 또 얘기를 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 또는 활로 또는 앞으로의 어디까지 뭐 성과를 얻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Gone with the wind. 네? 이미 바람과 끝났다? 함께 사라졌다. 오. 자기가 동진 정책을 한다고는 해도 당 상황이 그렇지 동진 않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동쪽으로 오른쪽, 가서 동쪽으로? 예, 또는 보수 영남? 예, 또는 보수와 함께 한다. 영남이나 보수. 예,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바른정당도 유승민 대표도 다급해지니까 네네. 뭐 그렇게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 내부 상황에서 국민의당하고 정서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바른정당이 네. 합쳐지기 어렵겠죠. 근데 자기 혼자 뭐 가긴 또 난감한데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이 지금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가요? 제가 국민당 안에서 지도력이 많이 떨어졌죠. 사자성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난방. 중구 난방. 네. 난방. 난방입니다, 이번에는 또. 헷갈려요. 남방에서 남방으로. 네. 중구 난방. 중구 난방. 오합지졸. 오합지졸. 진퇴양난. 진퇴양난. 자동 소멸. 자동 소멸. 자동 소멸은 사자성어가 아닌 것으로. 그래요? 네. 뭐 넉자니까 뭐. 예. 네. 사자죠, 그냥. 소멸이 뭐 안철수의 소멸입니까? 국민의당의 소멸입니까? 국민의당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분당 논의니, 합당 네. 논의니, 연대 논의 이런 것도 네.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두 분께서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럼 유승민 대표. 이번에 뭐 당대표로 당연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추대에 가까운 건데. 저는 헌정기념관에서 네. 전당대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 보통 잠실체육관 이런 네. 거 하잖아요. 당대가 너무 올 사람이 좁아들었더라고요. 없는 거죠. 아니 그나마도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몇 명쯤 왔을까요? 아니 정말 그 장면 봤는데 이거 뭐 몇백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래당 네. 전당대회 있잖아요. 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더 되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물론 그 화면에 잡히는 전체 인원수가 전체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너무 적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일 날 오후 3시 건국대학교에서 네. 아까 홍보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예, 지난 전국대회. 네. 청래당 전국 대번개. 네. 뭐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당 지지율 3위가 뭐 고만고만한데 정의당이 3등까지도 한번 했는데 그런 거 지금 봤을 때는 청래당이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 정당 지지율이 3위 정도. 저도 가깝게 잘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고 저희 동네도 그런데 이제 생명수당이라고 하셨어요. 예, 베트남 전쟁. 그죠. 예. 그걸 그걸 다 때문에 갈취를 한 거죠. 사실. 그럼 그 생명수당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자이툰 부대 이라크 네네. 그때 병사들이 경쟁률 6대 1이었어요. 예. 가면 그래요?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좀 넘게 받아요. 장병들인데 사병들인데. 네. 근데 전투에 참여했다면 지금 화폐 가치로 그 정도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다 떼간 거죠. 상당히 많이 떼먹었다고 나오죠. 그걸 이제 자기 그 비자금으로 어떤 네. 뭐 이쪽으로 쓴 거죠. 네. 그런데도 동상 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엽제전의 파병 장병들을 만나면 제가 그래요. 이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 보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당에 국가가 뺏어간 돈을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민사적으로 나가면 사실 시효가 다 끝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별법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역시 정 의원님이 역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번에 그 아세안의 주요한 국가인데 또 동남아 3개국 순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음 필리핀이었는데요. 이제 필리핀도 사실 중국에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두테르테가 중국과 확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우리도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과 좀 관계도 좀 더 지금보다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코피노. 코피노 문제. 코피노. 예. 이게 코피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코리안 남성들이 필리핀. 예. 남성들이 그 필리핀 코피노. 살다가 네. 라이트다이안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렇지. 예. 출산만 하고 결국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네. 심하게 심었죠. 이게 사실 그래서 필리핀에 그래서 한국인을 되게 안 좋아하는 그런 그 반한 감정이 좀 일고 있대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뭐 조치를 좀 물론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조치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주제넘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국어를 저희에게 또 보여주셨죠. 네. 네. 저는 사실 팟빵 게시판 댓글을 다 봅니다. 네. 한 번 보는 것도 여러 번 봅니다. 그랬더니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하지 마라. 성조가 다 틀린다. 저는요. 네. 성조를 무시합니다. 아니 중국어 성조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이 나이에 성조까지 하려면요. 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1년간 네. 유학하면서 네. 중국말만 배웠거든요. 네네. 중국어만 했는데 성조까지만 하려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하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나는 동시통역사 할 것도 아니고 뭐 뜻만 할 것도 해석하면 아닌데 된다. 그냥 알아만 들으면 된다. 아니 전 의사소통만 하면 된다. 제가 다 속았잖아요 그때. 남배우님 속았죠. 우리는 뭐 철저히 유린당했죠. 어쩐지 들을 때 약간 좀 이경규 중국어 같은 느낌이 근데 들었어요. 제가 발음은 정확합니다. 아니 발음의 성조가 그래서 물론 성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잖아요. 네. 언어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 저는 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성조는 다 알아서 들어줍니다. 그래요? 네, 정확하지는 않죠. 역시 뭐 정치인이시네요. 네. 예, 끝내 반성을 모르시네. 예. 그렇네요. 이제 리커창 총리와 또 뭐 파인 정치에도 발음은 정확하다. 정말 근데 이제 식당 같은 거 가잖아요. 네. 조선족들 중국 사람 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물어봐요. 뭘요? 니 차오시엔 주마? 니 조선족이냐? 그럼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네. 니 서머스 라일러. 그러면 너 얼마 됐냐 온지. 이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얘기해요. 중국어 잘한다고. 그럼 중국말로 대답합니까? 그러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럼요. 진짜요? 수니엔 돌러. 그러면 15년 이상 됐다 이런 얘기. 이제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어. 지난번 댓글 사태 이후에. 아니야 15년. 네. 뚜어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늘 다짜예요, 뚜어가? 그렇죠. 뚜어. 이상하게 그 정연님 말하면 다 들려. 들리니까 얼마냐? 이상해. How much? 그럼요. 이건 뭐냐면 뚜어 사오치엔 그러거든요. 네. 뚜어는 많을 따. 네. 소는 네. 얼마나 적다. 예. 소. 자소. 네. 치엔.
전, 돈이 다소. 이런 뜻이거든요. 점점 늪으로 빠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상하게 왜 들리죠 자꾸? 또 싸우첸. 중독성 있어요. 또 싸우첸. 온지 13년 됐다. 그건 뭡니까? 스산. 15만 아는 게 13도 아시는 거예요. 13이에요, 스산? 그렇죠. 다 아시는군요. 스산. 네. 스산 니엔 돌라.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팟빵 네. 댓글에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돌라. 네? 이게 뭐냐면 5년 이상 이런 거고요. 그래요? 뚜었다 니엔지. 아유 몰라요. 뚜었다 니엔지는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진짜? 몇 살이냐. 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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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었다는 뭐예요? 마늘 타. 뚜었다? 음. 아이씨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했나요? 했습니다. 했네요. 네, 했네요. 네. 네. 무슨 말 했나요? 오늘까지니까. 리커창 총리가 음. 제가 뭐 중국어를 모르니까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봄이 오면 강물이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성대모사 온갖 합니까?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자, 이때 꽃은 네. 중국에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뭐요? 잉춘화. 잉춘화? 임춘화는 영은 뭐냐 환영할 때 영. 예. 봄춘 꽃화자. 그래서 예. 잉춘화. 어. 이게 이제 봄이 알리는 소식이죠. 예. 우리나라도 봄이 오면 어떤 꽃이 피죠?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꽃을 잉춘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자 많고. 이름 같아가지고. 예. 네. 임춘화? 간첩 사건?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도요. 역시 안타깝게도 손혜원 의원님은 예산 소요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안타깝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이번 주 뭡니까? 신남방 정책. 신남방. 네. 남방. 남쪽. 그렇습니다. 남쪽이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저도 옆에서 있으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정청래 키워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작년 9월 정도? 작년 9월이 아니죠. 아닌가요? 올해 9월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2달 전이네, 벌써. 작년엔 대통령이 그렇네요, 아니었죠. 네. 죄송합니다. 마음속에는 2012년부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신북방 정책이니까 그러면 원래 북방 정책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박철원하고 그렇습니다. 했던. 네. 중국, 러시아 등과 수교를 맺고 우리는 북부 지방의 나라들과 잘 지낸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신북방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은 가스 등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외교 안보에도 긴밀한 공조를 하자. 이제 이런 신북방 정책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비해서 대선 때도 이제 공약으로 했었는데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겠다. 남방. 네, 이런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주변 사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요? 우리가 주식도 몰빵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계란을 한 위험합니다. 바구니에 담그지 마라.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네, 그래서 외교의 다변화. 다변화. 네, 아하. 이런 차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는 산불 정책을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산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이제 균형 외교를 사실상 천명했고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었죠. 네. 이래서 사드의 경제 보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 네. 10개국과 경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대단히 이것은 무릎을 칠 만한 굉장히 저는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10개국과 앞으로 주변 사강과 맞먹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야,
엄청 규모가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아세안이라는 건 그럼 뭐냐 도대체. 네. 잠깐 설명드리면 네. 1967년 창립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로 주요 국가입니다. 강국이죠, 사실.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 5개국에 브루나이를 더해서 6개국이고요. 여기에다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있는 네. 동남아 국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태동한 그런 이제 일종의 연합체죠. 근데 이 10개국의 규모를 봤더니요. 네. 국내 총생산 GDP 합계는 2조 4,355억 달러. 이게 세계 7위랍니다. 어휴. 인구는 6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랍니다. 어휴. 그래서 청와대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 교역 규모를 현재 중국 교역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2,100억 달러랍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입니다. 25%. 네. 그리고 미국, 일본, EU를 다 합쳐서 또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이에 맞먹는 그런 교역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느 나라에 휘둘리는 것이 좀 비중이 줄어들겠죠. 다중외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 성공의 키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로 아시안 10개국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죠. 인구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GDP를 봤더니요. 1조 205억 달러, 세계 15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커요? 그 정도로 큽니다, 인도네시아. 와. 인구는 2억 5,500만 명. 아, 우리 5배. 네. 이것도 이제 세계 한 4위 정도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네. 그리고 뭐 미국, 뭐 이런 나라. 다음에 아마 인도네시아가 그 규모인 거. 굉장히 큰 시장이네요. 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슬람교. 네. 라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제2정책이 제2정책. 맞네요. 신남방 정책. 그렇군요. 청와대 공식 해소인가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약간 그 우산 모양하고도 같네요. 우산 손잡이 그래요? 쫙 내려온 J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이번 신남방 정책의 어떤 중요성, 가치,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명해 주셨고, 혹시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예. 좀 네티즌들이 많이 관심도 보였고, 또, 환호했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배우님은 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비를 맞으며 기념식수를 했던 어디서죠? 그 장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네, 예, 그리고 국빈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씀하셨던 지금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두 정상이 쇼핑몰을 네.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는데 네. 위도도 대통령이 네. 손수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쇼핑몰로 이동했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MB가 몰았던 네. 카트하고는 다른. 그렇네요. 아니, 네. 그때 그 카트에 앉아가지고 그 두 예. 정상의 그 웃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니, 이게 되게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한 느낌? 되게 그런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느껴졌고, 또 이제 그 기념식수 할 때도, 나무 심을 때도, 우산을 예. 각자 하나씩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삽을 이제 하니까, 그 우산을 또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 이제 포착된 사진들 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좀 본 기억이 나네요. 이 삽도 그렇네요. 네. 그 MB가 하면 삽질이지 않습니까? 삽질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네, 기념식수. 기념식수. 좋은. 인도네시아 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예요. 좋고? 조코. 좋고. 좋고! 위도도. 조코 위도도인데, 네. 1961년 생인데요. 이야. 이분이 사실상 네.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로 치면 뭐 첫 문민 대통령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지지도 상당히 높답니다. 인기도 많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그래요? 또 과거사도 비슷하네요. 민주운동하고 네네네. 또 대통령 되고.
그래서 더 친할 수도 상당히 있겠지. 높답니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방문했던 기억이 저는 특이하게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갔어요. 배 타고. 배를 일주일이나 탔다고? 예. 석탄 화물선을 타고 가가지고. 석탄 사업도 합니까? 석탄 사업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네.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화물선 타고. 이분이 대학교를 여기를 나왔네요. 가자마다 대학교. 가자마자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자마다 초속성 코스를 자랑하는 네. 산림학을 전공하셨군요. 산림학. 그 기념식수 할 때 본인이 더 잘하시겠네. 그렇네요. 네. 근데 민주화 동지가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남방 정책이 우리가 발음이 헷갈린 한데 네. 신남방 정책도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하고 한국이 다 훈훈하게 따뜻하게 잘 살게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거기는 난방이라고 원래, 하신 거예요. 거기는 원래 더워서 난방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럼 또 죽나요? 네. 그럼 우리가 따뜻해지겠구나. 아예 난방이 없을걸요? 거기는? 그럴 거예요. 냉방만 해야 되겠다. 난방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맞네. 그렇죠. 난방하면은 그거는 그럼 고물인데. 우리가 따뜻해지자 이런 찜질방 뜻입니다.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거기는. 사우나도 없고 하겠다. 아니 그거 수출해보면 사람들이 또 느끼겠죠. 제대로. 그런가요? 보면 우리 선진 방식을 또. 근데 진짜 인도네시아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 망했어요. 정말 진짜. 정말 돈 버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때문에 망한 사람 보고 또 이게 정말 열심히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 한국 사람 돈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제 의뢰인 중에도 참 그런 피해 당한 분들이 정말 예전부터 되게 많은데 이 조심하셔야 돼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국가일 텐데요. 베트남에 제가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호치민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의원 시절에, 현역 시절에. 아니 옛날에. 예전에. 그 전에. 네. 베트남에는 라이따이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 네. 파병 장병들과 관련이 있는 네. 일이죠. 저는 베트남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 네. 근데 베트남이 상당히 대인배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네. 베트남의 유명한 속담인데요.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그래요? 네. 이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기품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네네. 미국을 물리쳤는데 뭐. 네, 초강대국 미국을 물리친 나라 그런 자부심이 엄청나요. 혹시 그 우리나라랑 또 교전했는데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악감정이나 반감이 좀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수정 씨라고 한신대학교 학보사 출신이고 제 또래예요. 네. 한겨레 21에서도 그런 활동 되게 그때 많이 이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엽제전 이런 데서 이제 네. 한겨레 신문에 가서 윤정기 모래도 뿌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미안해 베트남 운동도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도 그럼요. 정식으로 베트남에 대해 미안하다. 네.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베트남은 뭐 크게 뭐 개념치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좀 식긴급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 굉장히 심한 그 민간인 학살을 우리가 자행했고 네.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이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쪽에도 독립 다큐멘터리를 그쪽으로 지금 수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분이 근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미안함을 정확하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파월 장병들에게 뭐 책임을 묻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네. 국가 대 국가로 그렇죠. 이런 문제는 매듭을 한번 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박정희가 결국은 그 돈을 슈킹하고 상당히 저 병사들 월급까지 슈킹하고 하면서 미국에 이제 의도적 용병을 하면서 그런 그 자행됐던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제가 고엽제전 후에 분들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죠. 네. 그래서 3P를 얘기합니다. 3P? 3P.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3P는 좋은 건데? 피플 공동체. 네. 프롬프트 박이 네. 3P인데.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피스 공동체. 평화 피스. 공동체. 예. 네. 호혜적 경제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 프로스페러리. 네? 공동체. 뭐죠, 왜? 상생 번영. 프로스페러티. 역시 또 사람이 먼저군요. 그렇습니다. people. 예. 그래서 이 3P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아세안 순방위기에 갔는데. 네. DMZ도 하루 더 못 가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도 이제 참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외교의 방향을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신남방 정책.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상황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그런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이 타이밍이 좋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신아시안 시대 이런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이제 실제로 생활상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익한 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지금 어떤 게 소비가 지금 유행 조짐을 타냐면 뭐죠? 우리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주문. 네. 이것이 막 지금 화랑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인터넷 결제 이런 걸 뭐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방송이 한 5개 된답니다. 이게 이야기 약간 새입니다만 한 5, 6년 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우리나라 홈쇼핑처럼 만든다고 해가지고 투자, 사기 네. 이게 성행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것 때문에 정말 집안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은 아주 초입기인데 지금 네.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5개 홈쇼핑 방송 중에 1위가 우리나라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배 기사가 네. 택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찰로 갑자기네. 돈을 받습니다. 현찰로.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네네.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사람들의 꿈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인데 네. 네. 현재 중산층이 8천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된답니다. 어, 근데 몇 년 후에는 4억 5천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느는 거네요.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소비가 이제 증대되는데 이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겠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 블루오션이 이 아세안 10개국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 좀 앞서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건 이 시장은? 모르겠는데 네네.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또 한류 바람이 또 불고 그렇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선봉대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그 태진아 씨 아들 이루. 네. 네. 이루가 최고 인기 가수고 그렇답니다. 예. 우리나라와 약간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 90% 이상이 자동차가 일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고속도로를 공짜로 깔아줍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신 우리 차만 사. 아 그래요? 네. 우리한테는 식민지 만들어서 철도 깔았는데 네. 거기는 그냥 먼저 주고 큰 장사를 했네요. 저도 인도네시아를 저는 여행은 사실 한 번도 못 가보고 출장으로 2박 3일 있어봤는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노천 탄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석탄 위로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바로 파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예요.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 자원 규모가. 제 친구도 개성공단 쪽에 있다가 엄청난 손실을 갑자기 문 닫는 바람에 엄청난 그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국내 대기업 쪽에 뭐 이 일을 담당하는데 상당히 연봉도 높고 그래요? 또 한 50층 이런 데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인도네시아가 대단하구나 하니까 야 웃기지 마라 여기 대단한 시장이다. 그리고 난 그렇게 좋은 데 사는 줄도 몰랐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보다는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또 나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동남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우리로 또 인력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많이 그렇죠. 노동자들이 네. 와서 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서 네. 제가 다음 주부터 네. 대구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영화제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이게 참 문화 교류도 중요하거든요. 그 인도 자체- 방글라데시? 예,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여기 아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아닌데. 예, 인도도 아니잖아. 그렇네요. 아무튼 합니다. 잘못 네. 얘기했습니다. 신 서방 정책 아니 네. 동방인가? 하여튼 그 합니다. 이런 이제 문화 교류가 굉장히 그 자체로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구 쪽에 일하는
그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노동자들이 자국 영화를 보러 오는 거죠. 예. 근데 이 공교롭게요. 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선으로 연결하면 네. 제2자가 됩니다. 아, 제의가 됩니까? 제2. 그 일본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2. 아, 지도상에? 네, 지도상 아, 네네. 제의자. 그래서 이 문재인 일본만 정책 피해가네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책이 제이노믹스지 않습니까? 네. 제이노믹스. 제이노믹스. 아,